기다릴 거라. 예, 어두워서 보이나? 아. 우리는 간다.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기다릴 거라. 우리는 간다. 우리만 하는 양반. 너무 끝까지. 아빠에 간다. 저럴 수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가버리는데. 그렇죠. 저럴 수가 없다. 손을 안 드는 사람 나중에 벌금을 좀 물리겠어요. 그 많이 얻는 사람은 수주나요? 예. 자꾸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40사람이 오면 저쪽은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됩니다. 저는 계속 여러 가지 폐를 끼쳤다라고 얘기했고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40분이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다음엔 더 많이 오라고. 근데 사목장은 다릅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데 계산 안 오면 밥값 계산해야 되는데 왜 내한테 3명 더 보냈냐고. 아니 3명이 조금 지금 잠시 자리를 희석했다고 곧 올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오니까 맞네 하면서 되게 개면적을 했습니다. 사람 세상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비용을 줄이려 하는 것은 똑같고요. 이제 남겨진 것은 돌아가서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지만 내년에 부산전에서 다시 축하연을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저들을 맞을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저들을 기쁘게 하며 우리도 누구보다 잘한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회장님과 저희 고민, 또 협회 회장님 고모님의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씩만 힘을 보태주고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감히 참 외람되게도 말씀드리고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은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 사회를 보는 사람, 상장을 준비해주는 사람, 마치고 난 뒤에 그 상장을 담을 동그란 원통과 봉투를 그 옆자리에 꿇어앉아서 조용히 갖다주는 사람, 사사를, 감사의를 읽는 사람, 그 뒤에서 행사 보조를 위해서 리본을 준비하는 사람, 아마 제가 알기에도 20-30명은 오늘 행사를 위해서 움직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보시는 분, 또 독창하는 그 소프라노를 또 수배하고 또 계약하는 사람, 음식점을 계약하는 사람, 또 프로그램을 프린트하고 그 문자를 워드 프로세스를 컴퓨터로 치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감동을 한국 가셔서 고스란히 저분들이 왔을 때 조금 돌려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좋은 추억들을 가지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무엇보다 제가 기쁘고요. 네, 공식적인 딱딱한 행사, 조금은 어려운 행사, 조금은 말도 잘 통역도 모든 것을 해주지 않아서 답답했지만 정말 좋은 추억들 간직하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자, 공식 행사는 끝났으니까 넥타이 좀 부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5분을 걸어갔으면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대단히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사는 아까도 올라오신 길을 보셨지만 큰 버스가 돌기에 대단히 공률이 작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상황이 대단히 쉽습니다. 지금도 가이드는 빌고 있고 기사는 갑이 되어가지고 막 떠들고 있습니다. 잠 못 자고 긴 여정 마무리 그때가 없이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어깨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추억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이옥택 정양헌이라고 써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는 서양헌이라고 있었습니다. 서양헌이라고 했습니다. 일본말로 똑같이 발음이 세이옥택인데 처음에 이제 서양헌이라고 했어요. 최초로 서양 음식, 프랑스 음식점이 처음 생긴 곳이 거기입니다. 언제 생겼냐면요, 옛날에 생겼어요. 옛날에 뭐냐면
1872년 그때 눈 뜨고 계셨던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에? 예, 1870년에 1868년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일대 개혁을 단행하고 자 아시아를 넘어서 서양의 열강의 나라와 대등하게 우리도 강국으로 간다라고 주창했던 명치 유신. 그 명치 유신 때의 즈음에서 일본의 젊고 똑똑한 관료들을 서양으로 많이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런 원래 유래는 예전에 이제 당나라 있죠. 예, 당나라 때 당나라로 유학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때는 당나라 하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화적으로나 뭐 영토가 가장 넓었던 나라는 사실 뭐 몽골 제국도 있고 알렉산더 제국도 있습니다. 아라비아 제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와 모든 것을 봤을 때에 가장 강성하고 번성했던 나라를 경영했던 것이 바로 중국의 당나라입니다. 오죽하면 당나라 수도 장안성에는 하루 종일 불이 꺼지게 돼서 불야성을 이뤘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 당나라를 배우러 보냈던 그 젊은 신진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견당사, 되게 승려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승려들은 한자를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견당사, 견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그 뿌리가 있는데 근대화에 이르러가지고는 서양의 여러 선진국을 배우자 그래가지고 견유사, 견미사 이런 그 사신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되었든 영국이 되었든 그래서 영국은 산업혁명을 성공해가지고 유럽 최초의 근대화 국가로 막 갔습니다. 산업화 국가로 갔습니다. 미국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종교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세상을 건너서 사람들이 미국에서 나라를 건설하면서 굉장히 그 빠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때 영국을 다녀왔던 사람 중에 이와쿠라 토모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서 아주 젊은 몇몇 그 젊은이들 데리고 영국을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하는데 그때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은 12살짜리도 있었고요. 그때 한 사람 중에 그 가고시마 양푸시 가셨을 때 아마 이름을 많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오쿠보토 시미치, 그 다음에 사이고 다카모리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토히로 부미지, 이등광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관비 유학생이죠. 국비 유학생 가가지고 유럽의 문화를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도 근대 문화에 상징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여기 서양 요리를 처음으로 만들었는 서양 요리집을 만들었고 호텔로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서양헌, 세이오켄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정양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 건물은 대략 한 50년, 지은 지 50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역사가 143년을 맞이한 우리 뭐 그 서울에 예전에 아주 오래된 요리집 또 서양 요리집 뭐 이런 데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만 내려오잖아요. 일본은 저렇게 아직까지도 자기화된 그런 음식으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자기 있는 식으로 뭔가 재해석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화혼양제라고 합니다. 와콘 요사이.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되 화혼, 일본의 혼에 맞춰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더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옛날에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화혼 한제, 한자는 한나라 한자지만 사실 중국의 문화.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일본의 정서에 맞춰서 재해석해서 받아들인다. 이 화혼 한제를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는 화혼 양제, 와콘 요사이라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요리를 먹을 때는 항상 어떻게 먹죠? 나이프와 포크로 먹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서양 요리를 먹을 때 아까 탁자에 뭐가 있습니까? 와리바치가 있었죠. 예, 일본식으로. 일본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에도 이렇게 썰어먹는 스테이크보다도요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젓가락이 더 익숙하거든요. 그러려면 스테이크가 어떻게 됩니까? 썰어야 되죠. 돈가스도 우리처럼 기사 식당에 나오는 돈가스 이렇게 썰어먹는 게 아니고 착착 커팅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썰어 먹을 수 있게. 이것이 이제 화혼 양제의 하나의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와서 하는 교류전이고 우리 이런 곳을 보고 있지만 참 정말 대단한 시설이고요. 일본의 근대화 문화의 상징인 곳에서 여러분들은 한때를 즐기시고 함께 일본인들과 한국인들과 교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일본의 민요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춤을 추셨는데 어떠셨어요? 단조로우면서도 그냥 그 흥이 이제 흥겹죠? 아까 그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일본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민요,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그리고 뭐 이런 노래를 했을 때 한국의 민요는 정말 들을 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뭔가 감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흥과 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에는 흥이 있습니다. 아까 보세요. 날 좀 없어 하니까 저보다 어깨가 막 뜨뜻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떠한 노래를 부를 때에는 그 한,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항상 한국인의 정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큰하다, 시원하다 할 때 그 맛이 뭐 맵다, 뜨겁다 이렇게 단조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정서가 여러 가지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한국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이런 문화로 발전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교류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총리랑 악수하고 외교부에 따라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더 큰 어떤 감동이 있는 것이 이런 교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악수하고 뭐 정상회담 했다고 해서 그거 보고 감동스럽다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그 사람이랑 같이 춤을 추고 같이 건별하면서 정말 뭔가 뭉클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런 것이 얼마나 그 교류가 문화적으로 큰 힘을 가지는가,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마다 겪어보시거나 또 올해 처음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를 단순하게 관광으로 왔을 때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과 실제 본 마음은 다를까?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은 우리 선생님들 각각의 이제 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들과 완전 기뻤던 이런 추억만 간직하시고 돌아가시면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가수 제이교포 가수 아주 노래 잘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불렀던 한국 노래 말고 일본 노래 중에 가와노 나가레노 요리 흐르는 강물처럼 가와노 나가레노 요리 하는 거, 이게 인생을 이야기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미소라 히바리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 쇼와 시대는 지금은 이제 평성시대, 헤이세이 시대라고 하는데 1925년부터 1989년도까지, 근데 그것이 쇼와 천황이 재임했던 기간이고요. 쇼와 시대라고 하면 1970, 80년대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동경올림픽을 지나고 오사카 만국 박람회 엑스포를 거치면서 일본이 이제 선진국으로 다시 막 뛰어나 올라가는 그 시대에, 지금으로 치면 향수가 있는 시대, 우리로 치면 이제 60, 70년대 고도성장기, 이때를 일본에서는 쇼와 시대라고 하는데,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하면 가수 미소라 히바리입니다. 이 사람이 요코하마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천재 가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하추나?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만년에 돼서는 거의 이미자급의 그런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요, 아주 최고의 인기를 달리면서 아주 유명한 배우와 결혼했다가 3년 만에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병을 얻어가지고 한때 정말 70년대를 대표하던, 끝내주게 잘 나가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어가지고 무대도 못 가고 거의 불치병까지 얻었는데 아주 화려하게 재기를 칩니다. 도쿄돔에서 55,000명을 모아놓고 화려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1988년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를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또다시 바로로 듣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1년 남겨두고 마지막에 작사작곡에서 발표했던 노래가 아까 가와노 나가레노 요리. 미처 모르고 지나왔던 내 인생의 길들이여, 화려했던 날도 있었던가 하면 정말 눈물나게 가슴 시린 날도 있었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는 언젠가 어디서 또 만나겠지만, 흐르는 강물처럼 내 인생이야, 이것이 바로 인생이야, 이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미소라 히바리의 이것이 얼마나 유명하게 되었냐면, 일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이 되었고, 일본의 여성으로서는 역사 최초로 일본 국민 영예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와 이런 노래를 준비하고 이런 장소에서 이런 리셉션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 선생님들을, 서도여 선생님들을 국빈에 준하는 의전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행사를 사실 많이 같이 안내를 나가보기 때문에 이런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확인하기 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본에서 이제 오모테나시라고 해요. 손님을 접대할 때에 내가 보여주는 것. 이를테면 손님이 왔을 때 어서오세요 인사하면서부터가 아니라 그 손님이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부터 내 마음이 그 손님을 향해서 뭔가 어떻게 하면 이 환영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내 마음을, 저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일본의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정서인데, 이런 정서들을 좀 더 느끼시고, 또 이제 내일 모레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숙소에 갈 때 방을 비치를 준비하고, 우리가 예약한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갈 때에 식당을 준비하고, 이런 것에서도
생생한 부분들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가시면 좀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재미있는 여행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호텔 곧 도착하겠습니다만 잠시